AI가 정말 모든 걸 다 바꿔놓을 것 같은 시대잖아요.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은 나는 앞으로 뭘로 먹고 살아야 하지? 내 경쟁력은 뭘까? 이런 불안감 한 번쯤 다들 느껴보셨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책은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길을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AI가 수많은 일들을 대신하게 될 미래에 과연 무엇이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그리고 그 누구도 그 어떤 AI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줄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핵심입니다. 자,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순서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먼저 AI 시대가 우리에게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을 생각해 보고요. 이어서 우리의 내면과 시간을 다스리는 법, 그리고 선택의 힘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미래는 먼 곳이 아니라 바로 지금 시작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럼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AI는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우리 인간만의 고유한 특성, 바로 우리의 내면 세계가 이 시기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인간성의 한가운데 바로 공감이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자밀 자키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공감은 그냥 타고나는 재능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근육처럼 쓰면 쓸수록 강해지는 능력, 즉 하나의 지능이라는 거죠. 공감의 첫걸음은요, 의외로 다르다는 걸 이해하는 데서 시작돼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나 우울해서 빵 샀어 라고 말했다고 쳐요. 이때 사실에 집중하는 T유형은 무슨 빵 샀는데? 라고 묻기 쉽고요. 감정에 집중하는 F유형은 어머 왜 우울해? 라고 먼저 묻죠. 뭐가 맞고 틀린 게 아니에요. 그냥 성향이 다른 것뿐이죠. 바로 이 차이를 아는 것, 거기서부터 진짜 공감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 공감 능력 대체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책에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5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먼저 편안함을 주는 미소, 그리고 상대방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경청, 또 당신의 존재를 알리는 따뜻한 인사, 단점보다는 장점을 발견하려는 칭찬, 마지막으로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고마워, 미안해 같은 신중한 말 한마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정말 큰 변화를 만든다고 해요. 내면의 힘은 특히 역경 속에서 더 강하게 빛을 발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동화 작가 안데르센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키가 너무 크고 외모가 독특하다는 이유로 덴마크의 오랑우탄, 이라는 끔찍한 별명으로 불리면서 아주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죠. 자신의 가장 큰 고통과 약점을 가장 위대한 강점으로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의 아픔이 있었기에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불멸의 이야기가 탄생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진짜 핵심을 바로 이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만이 겪었던 그 고요한 어려움과 아픔이 역설적이게도 여러분만이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가장 독창적이고 강력한 무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말 공평하게 주어진 단 하나의 자원이죠. 바로 개인적인 힘의 원천이 되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맨날 언젠가는 해야지 하면서 미루잖아요. 이런 습관에 대해 할리 데이비슨의 이 광고 카피가 정말 강력한 한 방을 날립니다. 달력 어디를 봐도 언젠가라는 날은 없으니 그냥 지금 당장 시작하라는 거죠. 우리말에 정말 재치 있는 표현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은 황금도 소금도 아니고 바로 지금이다. 이 말처럼 현재라는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인 셈입니다. 그럼 이 소중한 지금을 어떻게 하면 잘 지켜낼 수 있을까요? 책에서는 5가지 아주 실용적인 팁을 줍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먼저 처리하기. 둘째, 몸과 마음을 회복할 충분한 잠자기. 셋째, 가끔은 스마트폰과 잠시 멀어져서 현재에 집중하기. 넷째, 버려지는 짧은 자투리 시간도 알차게 활용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젠가가 아니라 스스로 마감 시간을 딱 정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결국 벤저민 프랭클린의 이 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건 곧 우리 자신의 삶 전체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시간이라는 재료로 각자 자신만의 멋진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세 번째 기둥은 바로 선택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길이 보이지 않아서 막막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 수많은 선택들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드라마 미생에 나오는 이 대사는 선택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죠. 우리의 인생이란 건 결국 크고 작은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아주 깊은 통찰을 줍니다. 근데 우리 모두 이런 경험 있잖아요. 진학이나 진로처럼 인생의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서 뭘 선택해야 할지 몰라 머리가 터질 것 같고 그 선택의 무게에 막 짓눌리는 듯한 느낌, 정말 버거울 때가 있죠. 책에서는 이런 결정 피로를 줄이고 더 나은 선택을 하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일단 선택했다면 뒤돌아보면서 그때 다른 걸 할 걸 하고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최고의 선택인 플랜 A가 막혔다면 괜찮아요. 기꺼이 차선책인 플랜 B로 나아가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이든 그에 따르는 책임과 약간의 고통은 당연히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용기도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주변의 수많은 목소리가 아니라 내 안에서 울리는 진짜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모든 아이디어를 하나로 모아서 점진적인 변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주체성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이 유명한 우화는 모든 위대한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창한 꿈도 결국엔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이라는 가장 작지만 가장 확실한 출발점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이 책에서 정말 재치 있고 기억에 남는 비유를 하나 드는데요. 바로 그러데이션 바나나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개인의 성장은 마치 초록색 바나나가 노란색으로 서서히 익어가는 것처럼 점진적인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짠! 하고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짜로 변할 수 있을까요? 일본의 유명한 경제학자 오마에 게니치는 변화란 단순한 결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진짜 변화는 이 세 가지를 바꿀 때 일어난다고 했어요. 첫째, 나의 시간 사용법을 바꾸고, 둘째, 내가 사는 곳, 즉 환경을 바꾸고, 셋째, 내가 어울리는 사람을 바꾸는 것. 결국 내 의지력만 믿을 게 아니라 나에게 영향을 주는 외부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 분석의 최종 메시지입니다. AI 시대에는 지식이나 기술보다도 여러분의 태도가 최고의 능력이자 경쟁력이 될 겁니다.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 세상을 향한 순수한 호기심,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공감 능력. 이런 인간적인 태도야말로 AI가 절대 대신해 줄 수 없는 우리만의 영역이니까요. 앞으로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그건 우리에게 수많은 데이터를 주고 복잡한 계산을 도와주는 조력자일 뿐입니다. 그 정보를 바탕으로 결국 어떤 길로 나아갈지 내 인생의 방향키를 꽉 쥐고 최종 선택을 내리는 주체는 언제나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